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현장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분들이랑 시장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생각보다 세네요. 하지만 저희는 크게 여의치 않고 있습니다. 멀리 보고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얼음공장 정규강의 21기 접수 기간이고요. 이 접수 기간이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 끝나면 매번 연락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자세한 내용 확인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정보들이 더 있어요. 정부로부터 어떤 거냐면 시행사업할 때 자기 자본 에쿼티를 더 많이 태워야 된다. PF 대출로 과도하게 자기 덩치에 비해서 큰 사업을 못하게 하겠다. 요거 이제 나왔고, 그리고 그린벨트 풀겠다. 요거 나왔고, 그리고 실수요장, 똘똘한 한 채, 다주택자 안 된다. 그리고 전세 끼고 사지 마라. 이거는 계속 나왔었어요. 이거 전부 다 하나하나 제가 좀 공통점을 찾아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 시행사가 자기 돈이 아니라 대출 갖다가 집 짓는 거 싫으시죠? 사실은 자기 자본을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집을 짓는 게 안전해요. 그래야 사실 후분양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집을 짓는 게 더 어려워지겠죠. 이게 예전에 정말 한국 경제가 안 좋을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전으로 돌아가서 IMF가 터졌잖아요. 그때 건설사가 다 날아갔잖아요. 그때 김대중 정권에서 했던 게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의 반대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야 그냥 너 돈 별로 없어도 아파트 지어. 땅 사오면은 인허가 내줄게. 분양가도 마음대로 해. 다주택자들 집 투자하고 싶으면 투자해. 대출도 웬만하면 해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다 필요 없고 지금 하고 있는 거 봐봐요. 일단은 PF 대출을 줄이면 당연히 안전성은 올라간다는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어쨌건 집을 짓는 건 어려워지니까 공급 물량은 줄어들겠죠? 이건 확실합니다. 끝. 자, 그 다음에 그린벨트 풀잖아요. 그린벨트를 풀면 땅값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급 가격이, 그러니까 분양가가 엄청 싸요.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세곡지구 네곡지구 평당 1000 때렸잖아요. 3억 5천에 소초를 분양했단 말이에요. 여기까진 좋아요. 그러면 그린벨트가 아니라 자기 일반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강남에서 4억짜리 집을 분양하는데 지금 강북에 올라가시면 분양가 10억 넘겨야 되거든요. 이게 팔릴까요? 안 팔려요. 근데 안 팔려도 우리 알 바 아닌데 이게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닌데 건설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시행사랑 시공사는 잘못하면은 가족들이랑 같이 길바닥에 나앉아야 돼요. 죽는다고요. 결론은 뭐예요? 안 지어요. 그리고 여러분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양받아서 실제로 입주해도 좋지만 아직 상황이 안 돼서 여기 전월세로 살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그럼 그게 어떤 시스템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자기가 입주 안 하고 전세나 월세를 놔야 누군가가 신축 아파트에 전월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양이 안 돼요. 시행이나 시공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분양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이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공급 물량을 줄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정권이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공급 물량을 줄이는 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점점 부족해요. 역사에 처음 있을 정도로 많이 부족해요. 데이터도 부족해요. 그럼 이거를 커버해 주는 게 빌라거든요. 빌라 공급도 망했어요. 현재 정권은 오로지 남겨놓는 게 뭐냐면 뭐 3기 신도시, 그린벨트, 나라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내수가 좋을 리가 없어요. 민간 시장이 뭔가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요. 대출을 받아서 뭔가 하는 거를 되게 싫어요. 투자라는 개념을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얻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건 이거예요. 앞으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건 점점 더 어려워질 거예요. 플러스 알파로 앞으로 공급 물량은 부족해요. 공급 물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매매, 전세, 월세가 다 올라가요. 이게 지금 시장의 키워드예요. 공급 물량 자체가 부족해지는데 이 아파트에 여러분이 수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오해하시냐면은 집 살 사람, 이 집의 가격을 들어 올려줄 사람, 여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우리는 뉴스가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 집에 실제로 들어가서 내 몸을 눕힐 거주 수요, 이것만 있으면 이 사람은
월세든 전세든 매매든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셋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장이 뭐냐면은 빈집이 많은 세상이에요. 근데 한국은 아파트가 비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집을 계속 많이 지어야 돼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돼요. 이거를 많이 짓기 위해서는 풍부한, 이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풍부한 PF 대출이 필요하고요. 많은 시행사업자가 필요하고요. 투자자도 필요해요. 전월세를 놔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푸른 건 좋은데 시행하는 분들이 사업성이 나올 수 있도록 나라가 좀 소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공급하는 걸 도와줘야 돼요. 지나친 폭리를 취하는 건 규제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적자가 나게 만들면 안 짓는 건 알아둬야 되는데 현재 정권은 이 모든 걸 완전히 무시하고 공급 자체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기 편하게 다주택자는 못 들어가고 실수요자만 남겨놨어요. 시장의 수급이 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점점 안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 대출을 틀어막았어요. 대출을 틀어막으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집을 못 사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 사는 것 자체에 대한 공포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종부세를 때리고 있기 때문에 집을 많이 가지고만 있으면은 세금이랑 이자랑 세입자와의 싸움 때문에 이 사람이 망하거나 아니면 경찰서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팔게 만들어요.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제 쓸만한 시스템은 아니에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결론은 뭐냐면은 시장을 힘들게 만들 수도 있고 위축시킬 수도 있어요. 이건 다 인정을 해요, 저도. 하지만 공급은 더 부족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 시장에 여러분이 공급이 부족해지는 게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하신다면은 빨리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절대 공급량 자체가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매매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전세, 월세가 다 같이 올라가요. 사람들은 아직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한국에 많고 많은 게 아파트고 길가에 널려있는 게 그 시멘트 덩어리인데 젖값게 부족해서 진짜 실제로 투기꾼들이나 어떤 자전거래가 아니라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저 아파트 숫자 자체가 부족해서 저 가치 자체가 올라가서 매매, 전세, 월세가 다 올라갈 거란 상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이상하게 이끌어 나가면은 이상한 시장이 돼요. 다시 얘기해서 현재 정권에 비하면 예전 정권들 있죠. 여러분 뭐 쭉 가시면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정권들은 그래도 할 일은 한 거예요. 주택 공급은 했거든요. 처음이에요. 이 정도로 주택 공급에 소극적인,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주택 공급의 발표에 소극적인 정부 말고요. 진짜 공급이요. 리얼. 그린벨트 풀지 않았냐고요? 그거 언제 지어지는데요? 현재 정권 임기 27년이에요. 3기 신도시도 27년도엔 안 지어져요. 책임 누가 져요, 그런 거를? 그 현재 정권이 그래도 신경 쓰지 않겠냐고요? 이런 분들은 지금 사전 청약이 어떻게 됐는지도 벌써 까먹으신 거예요. 사전 청약 믿고 있던 분들 지금 붕 떴어요. 그래서 누가 책임지는데요? 각자 도생, 적자 생존이에요. 지금은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아파트 공급 자체가 부족한 시장으로 가요. 이거 부족하다는 걸 감추기 위해서 발표 자료, 비아파트 자료, 후분양 자료 이런 거 다 섞어 넣어가지고 별의별 발표를 다 하던데 어느 정도 부족하면 그게 커버가 되는데요. 지금은요. 역사랑 비교했을 때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이거는 부정하면 전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가 부족하느냐? 서울이 특히 부족하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전국이 다 부족해요. 지금 당장 완전 부족한 건 아니에요. 순차적으로 심각해지는데요. 25년, 26년, 27년 이런 식으로 점점 더 심각해져요. 믿을 거는 3기 신도시랑 그린벨트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 위치가 3기 신도시 이쪽 인근이에요.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이쪽 인근. 서울은 못 잡아요. 이래서 지금은 부자들의 세상이에요. 현재 정권이 만든 세상은 극단적인 양극화예요. 가능한 빨리 서울의 주요 입지에 등기를 치는 사람이 위너가 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 이게 약간 투명합니다. 시스템 구조가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정부의 고위직들은 이미 거기 들어가 계신 분들이에요. 나쁠 게 없겠죠. 사모님들도
싫어할 게 없겠죠.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지금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거래 건수가 조금 늘어나고 어떤 정부 대책이 나오고 이러면은 다 컨텐츠화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수급인데 장기적인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이거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정부는 도대체 무슨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공급 부족을 가속화시키거나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장기적인 시장 침체를 외친다? 가능은 해요. 한국 내수 경기가 완전히 박살이 나든가 아니면 IMF가 한 번 더 터지던가 금리가 다시 한 10배 올라가든가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그거는 우리가 미리 맞출 수 있는 요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제껴놓고 당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국민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공급량만 본다면은 시장은 상당히 위험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방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요거를 제가 현장에서 다니면 다닐수록 점점 더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